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오전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해당 내용들 오늘 한 번에 합병 관련된 거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오전에 상승에 대한 이슈가 없더니, 역시나 알고 있던 내부자들은 알고 있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나 봅니다. 오전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시냐? 두산 밥캡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합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올랐느냐? 당연히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는 공시가 끝나고 알았지만 사실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해당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 없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도 영상을 찍었어요. 오전에도 촬영을 했는데, 두산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촬영하고 한 번 더 촬영을 한다라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합병 관련돼서 이제 제가 한 번에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볼 거고요. 합병에 관한 것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주가는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제 거래 정지 내용들을 가져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두산 거래 정지 및 거래 정지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오늘 진행이 되고 내일 아침에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내용들은 회사 합병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내일 풀려요. 내일 풀리는 거고, 내용들을 가져와서 보면은 자, 회사 합병 결정입니다. 합병 결정이고, 자, 내용들을 이제 쭉 가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건 분할 합병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의 투자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하는 합병이다. 두산 로보틱스는 존속을 할 거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번 분할 합병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의 지분 승계를 통해서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의 높은 브랜드의 인지도,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진 시장의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즉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원래 사업인 SMR 차세대 원전과 가스터빈 등 친환경 성장 사업 및 대형 원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양사 모두 장기적 성장 전략 일환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가치 제고를 하고자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 밥만 쓸게요. 밥캣,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요 두산 밥캣을 여기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 두산 밥캣을 이렇게 놓겠다. 요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은 이거고, 두산 밥캣 자체가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캐시카우예요. 특히 북미 쪽에서 수익이 잘 나는 그런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로봇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두산 밥캣의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팔아먹겠다, 이런 해석인 거죠. 두산 밥캣의 이제 재무를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재무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한 10조 정도, 9조에서 한 10조 정도 이제 매출액이 연간으로 나오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것들을 이제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넣으면 두산 로보틱스의 몸집은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커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산 밥캣이 지금까지 이제 건기계 쪽,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 농기계를 팔아먹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팔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들도 같이 판매를 하겠다. 브랜드 네임을 좀 이용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을 봤을 때 두산 밥캣이 연결 매출로 보면은 두산 밥캣이 자회사로 꽂혀 있기 때문에 흑자로 바로 찍힐 수 있는 재무 개선에 대한 효과들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상장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산 로보틱스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계속 돼 있고, 상장 법인인 두산 밥캣은 금번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할 거다. 즉, 두산 밥캣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합병 계약일, 오늘이죠. 오늘 계약이 됐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주 확정 기준일 7월 29일까지 두산 밥켓의 주식을 들고 있어야, 그 주식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변환을 해준다. 그 확정에 대한 기준일이 7월 29일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이 사이에서 나는 합병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반대 의사통지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주총회가 9월 25일 날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두산 밥캣이 없어지잖아요. 밥캣이 상장 폐지가 되니까, 밥캣에 들고 있던 주식 수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주식을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두산 밥캣 주식을, 팔게, 그냥. 지금 팔게 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 기간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이제 얼마에 사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주식 매수 예정가가 84,472원. 이 가격에 우리가 사겠다 이거예요. 이 기간 내에 내가 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합병은 10월 29일 날 진행이 되고요. 합병 등기 예정은 10월 30일 날 진행이 되고, 신주 상장은 11월 25일에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0% 확정은 아니에요. 자, 왜 100%가 아니냐면 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및 두산 밥캣의 주식 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 즉, 5명이 오면은 5명 중에 3명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즉, 발행 주식 수가 1만 주라고 치면, 이해하기 쉽게. 그 중에 33,333주 이상 승인을 얻어야 이 해당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교환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합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내용이지만, 정말 모든 주주들이 반대를 하게 된다라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윗부분을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주식 교환일 현재 두산 밥캣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 교환 대상 주주들에게 두산 밥캣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31746.2주를 준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내가 두산 밥캣 주주다. 밥캣을 100주를 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00주를, 이 두산 밥캣 100주를 어떻게 교환을 해주냐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한 주당 0.631746.2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주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0.631746.2주 곱하기 내가 100주를 들고 있으니까, 나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63주로 변환해서 받게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한 그 기준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두산 로보틱스 최근 1개월 거래량 산출, 최근 일주일 거래량 산출. 그래서 최근 일 종가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산술 평균가의 주식 교환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 한 주당 얘 한 주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밥캣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가 0.631746.2주가 되는 거죠. 가격적으로 맞추면. 그래서 내가 두산 밥캣을 100주 들고 있으면 63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차익은 계좌로 송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주식 병합이 된다. 2번,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한 자회사가 된다. 누가? 두산 밥캣이. 세 번째, 두산 밥캣은
상장 폐지가 된다. 요거죠. 그래서 네 번째, 두산밥켓 한 주당 두산로보틱스 0.637주를 준다. 변경해서 준다. 요거고, 거래 정지는 두산로보틱스랑 두산밥켓이랑 둘 다 내일 아침 9시에 풀린다.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고요. 그래서 거래 정지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두산 로보틱스 걸 가져와서 보면 내일 아침 9시에 풀리죠. 9시에 풀리고 두산 밥캡 것도 가져와서 보면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 밥캡도 내일 아침에 풀린다. 근데 여기서 또 중간에 볼 수 있는 게 두산 밥켓의 주주도 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두산 밥켓은 주식 교환에 따른 두산 밥켓의 거래 정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두산 밥켓이 11월에 거래 정지 먹으면 이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정지 먹는 거니까 너무 놀라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두산 밥켓 측을 보면은 주식 소각을 결정을 했어요. 자, 보면은 자기 주식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즉 이제 주식 병합을 하면서 넘기는 과정에서 주식 수를 줄이는 거라서 두산 밥켓의 주식이 소각이 된다. 소각은 11월 1일 날 된다. 11월 1일이 어차피 거래 정지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거래 정지 기간에 자사주 소각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들이 이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여기서 이제 시너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산 로보틱스의 외형 성장,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상 실적 성장. 이게 사실 두산 밥켓의 실적이지만 그 부분들이 자사주로 들어오면서 연결잼으로 봤을 때 흑자가 찍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 밥켓이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 시장, 선진 시장이라고 해요. 선진 시장은 이제 뭐 미국, 뭐 일본, 유럽에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어느 정도 이제 시장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 발전이 돼 있는 그런 시장들을 선진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대에 말한 신흥 시장이죠. 신흥 시장. 이 선진 시장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산 밥켓에서 깔아놨던 인프라, 뭐 네임드, 그러니까 두산 밥켓 이름 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살 때 LG 거 사야지, 이런 그 프레임이 조금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두산 밥켓의 이미지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두산 말고 에너빌리티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에게 호재로 좀 받아들여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주주 확정 기준일. 즉, 이제, 밥켓에 대한 주식수를 그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꾸는 이 기준을 7월 29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크게 상관하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요것들은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나 반대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즉 이 합병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공식 탕탕탕 합병합니다 안 합니다 확정이 나는 게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날 확정이 나고, 여기서 이제 확정이 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나는 두산 로보틱스 요 주식 안 받을래, 그냥 난 팔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기간들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합병은 10월 29일에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5일에 신주가 상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시너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일정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길 거래 정지가 풀리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되는 이때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용들 정리해놨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차근차근 한 번씩 보시면서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합병에 대한 내용들 급하게 정리해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빼먹거나 얘기 안 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리뷰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